안녕하세요, 띠동환 형입니다. 최근 CCTV에 공개된 노부부의 한 영상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 강서구의 한 단독주택 화단에 노부부가 오더니 할머니가 화단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화단에 열려있던 가지들을 따면 뒤에 서있던 할아버지에게 가지를 전달하고 할아버지는 그 가지를 가방에 넣는 방식으로 절도를 저질렀는데요. 일단 공개된 CCTV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할머니가 가지를 따죠. 그러곤 뒤에 있던 할아버지에게 전달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나이스 캐치를 해서 가방에 쏙 넣죠. 집주인은 화단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우는데 가끔 행인들이 지나가다 한두 개씩 가져간 적은 있어도 이렇게 작정하고 가지를 10개 넘게 싹 다 뜯어간 적은 처음이라며 난색을 표했는데요. 예전에도 카페 앞에 있던 화분을 그대로 가져갔던 할머니도 있었고 남의 집 앞 택배를 가져간 할머니의 기사도 봤었는데 나이 많은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제대로 된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젊은 친구들한테 공경을 바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띠동환 형입니다. 제 영상을 보면 음식으로 라면들을 좀 자주 먹는데요. 몇몇 분들이 왜 이렇게 라면만 처먹냐, 그지 새끼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지 새끼는 아니고요. 제 밥벌이는 잘 하고 있고 라면 종류를 자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라면을 정말 사랑합니다. 촬영 아닐 때도 라면을 즐겨 먹어요. 라면은 봉지에 써있는 그 레시피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어떤 재료를 좀 추가하느냐 혹은 제가 먹고 있는 들기름 라면처럼 어떻게 변형시켜서 먹느냐에 따라 맛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조리 과정도 간편하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먹방을 오래 하면서 좀 느낀 게 딱 그 촬영 들어가는 시간에 정말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촬영하면 나중에 제 영상을 제가 봐도 아, 이번에 진짜 맛있게 먹었다 라는 소리가 나오고 억지로 먹었던 촬영이면 그 결과물이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뭐 무튼 간에 너무 라면 먹는 걸로 뭐라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 영상 1분도 안 되니까 마음 편히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띠동환 형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에 현금이나 혹은 선물 세트 등을 받으실 텐데요. 최근엔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이 올린 추석 선물 인증 사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 전날 회사 임원이 나주배를 몇 박스 가져오길래 아, 이번 추석 선물로 저걸 주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한 박스가 아니고 낱개로 한 개씩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또 다른 B씨는 출근했더니 책상에 위 사진과 같이 놓여져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사장이 추석 선물 준다며 회사 편의점에서 2+1 컵라면을 사서 직접 다 세팅을 해놓고 본인은 가족들이랑 미국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컵라면은 좀 구라 같긴 한데 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명절 보너스가 법적으로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당연한 문화가 됐잖아요. 회사가 현재 조금 힘들더라도 결국에 직원이 없으면 회사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난한 참치 식용유 선물 세트 이런 거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받은 최악의 명절 선물 세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띠동환 형입니다. 최근 JTBC 사건 반장에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하나 봤는데요. A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방문해서 아이스크림을 바코드에 찍고 봉지에 넣은 뒤 거울을 잠깐 보다가 계산하는 걸 깜빡하고 가게를 그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며칠 뒤 A씨의 집으로 강력계 형사들이 찾아왔고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아이스크림 계산을 깜빡한 걸 인지하고 점주 B씨에게 사과를 하고 아이스크림 가격 4,000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A씨는 2년 동안 450번 이상을 방문하여 90만원 이상을 썼었고 사장님과도 마주쳐서 인사까지 했던 사이라며 점주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좀 아쉬움을 남겼고 B씨는 이 절도가 한두 건이 아니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A씨가 저희 단골이라 감사하긴 했지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신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합의금 10만원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그 주인의 대처가 많이 좀 아쉬운데요. 그 4,000원의 실수 하나 때문에 본인의 단골, 충성 고객을 놓쳐버린 꼴이 된 거잖아요. 좀 유도리 있게 대처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띠동환 형입니다. 청라의 한 아파트에 벤츠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저도 청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파트 주민분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대로변에 주차를 하면서 불편하게 생활하는 걸 저도 오다 가다 보기도 했는데 최근엔 수도와 전기가 다시 재개가 돼서 대피소에서 지내던 아파트 주민들이 집으로 들어와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집안 구석구석 침투되어 있는 분진들로 인해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피부 발진, 두드러기, 충혈, 발열 증상 등 심각하게 겪고 있고 의류나 침구류들엔 미세 분진이 섬유 깊숙이 침투되어 싹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이 났던 지하 주차장 쪽에선 유독가스를 지상으로 빼내는 배풍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마음대로 집의 창문을 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차 한 대에 불이 난 걸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2차, 3차까지 피해를 입는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이 화재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네요. 그 입주민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띠동환 형입니다. 한 구독자 동생이 DM으로 고민 상담을 보냈는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머니 없이 8년간을 자라 왔다고 합니다. 가끔씩 어머니가 미친듯이 보고 싶지만 아버지께 차마 말씀드릴 자신이 없고 본인 뒷바라지에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죄송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하네요.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아버지께서는 아들 기죽지 말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해서 일찍 자취를 하여 돈을 먼저 벌어야 할지 아니면 군대를 먼저 가야 할지 요즘 참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자취를 한다는 말은 취소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취를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 그 훨씬 이상으로 나가는 지출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진짜 돈 모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자취라는 옵션은 배제를 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된다면 빨리 갔다 오는 게 낫다고 봐요. 요즘 군대에서는 폰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아버지랑 연락도 자주 하고 이율 높은 군적금 하나 들어서 돈 열심히 모아 나와서 제대 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